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력 수급에도 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작년 여름에는 이 사상 초유의 이 전력 과부하가 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 날씨 속에서 우리는 전력을 어떻게 소비하고 또 전략해야 할지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성큼성큼 다가오는 여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지없이 여름철 전력 소비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자연히 에어컨 등 냉방 시스템 사용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예비 전력의 위험 수위까지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원자력에 이어 화력발전소의 잇따른 가동 중단 소식은 많은 이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문을 연 채 빵빵하게 에어컨을 트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직장인들의 복장 간소화는 물론 점심시간 실내등 끄기 운동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 작은 움직임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실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변신, 그 첫 번째 현장은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있는 길 한가운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의 발길이 오가는 버스 정류장에 바로 녹색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저기 혹시 이 정류장에서 뭔가 특별한 걸 보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 정류장,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그런데 저기 정류장 지붕에 있는 검은 판 보이시죠? 혹시 이건 태양전지? 왜 하필 버스 정류장에 태양전지가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설치한,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CIS 태양전지 정류장인데요. 여기 지금 지붕 위에 지금 태양전지 모듈이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함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 배터리함이 한전으로 운전함을 통해서 한전에 송신을 하게 되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등을 이용해 태양빛을 모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 모듈에 저장된 태양에너지가 전력 변환 장치를 거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데요. 태양전지는 재료와 기능에 따라 결정형 전지부터 방막형 전지까지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정류장에 설치된 CIS계 태양전지는 여러 개의 셀로 구성된 모듈 1매당 1일 최대 7kW의 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20W 한 개를 약 35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CIS 태양전지는 그늘이나 우기 시에도 발전이 가능한데요. 저희 빛의 파장을 보면 저희 빛이 이제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장파장인 빨간색이 구름을 통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기존의 태양전지인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 빨간색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CIS는 모듈의 특성상 이 빨간색 빛으로도 태양전지를 발전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태양전지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듈 기판이 유연하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 그리고 그늘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CIS계 태양전지. 덕분에 다른 태양전지에 비해 발전량과 내구성 등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요? 야간에 저희가 필요한 용량을 수전을 해와서 이 정류장에 소요되는 전기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전광판을 보시면 저희 누적 발전량이라든지 현재 출력량, 금일에 발전된 양을 저희 전광판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모았어. 정류장에 설치된 모든 시스템의 작동을 돕는다는 말씀. 그럼 이렇게 열심히 모은 전기는 대체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 그곳은 바로 여기! 의자 안에 비밀의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하루 동안 모인 전기의 일정량이 의자 속 배터리함에 충전되면 한국전력공사로 송전해 필요한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의자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안전상 확인은 어렵다는 거. 한평 남짓한 이 좁은 버스 정류장 안에 이 같은 에너지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사실. 어때요? 버스 정류장이 달라 보이죠?
서울시에서 이 CIS 태양정류장을 R&D 사업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1년 동안 모니터링한 후에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에너지 대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CIS 태양정류장을 통해서 에너지 대란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태양광전지가 있었다면 개천에는 풍력발전기가 있다. 바람을 모아 양재천의 밤을 환하게 밝히는 풍력 터빈 발전기. 과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풍력 발전에서 얻는 에너지는 연간 전기를 한 740kWh 정도 생산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은 약 340kg CO2 정도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 340kg CO2를 저감하려고 하면은 소나무를 70그루 정도 심어야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는 그만큼 저희 풍력 발전 한 대가 이 자연 환경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에서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얻기란 쉽지 않지만 이 풍력 터빈 발전기는 풍속 1.6m/s의 낮은 풍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어 도시 속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간, 길가의 보안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즐기는 시민의 안전과 냇가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조명등. 자연에서 얻은 전기 에너지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첫걸음. 가정에서 줄줄 새는 에너지를 잡아라.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 잡는 에너지 사냥꾼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분들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너지 클리닉 컨설턴트입니다. 피부도 비만 클리닉도 아닌 에너지 클리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체 이분들의 정체가 뭘까요? 무작정 두 분을 따라가 봤는데요.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요, 에너지 진단을 요청을 해서 오늘 지금 방문차 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대체 집안 어디에서 어떻게 전기가 새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오호라!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줄줄 새고 있다는 말씀. 그렇다면 집주인의 가장 큰 고민은? 예, 우리 집이 그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기세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집주인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한 후 그 문제점 해결에 나선 에너지 클리닉 요원들. 전기 잡아먹는 주요 전자제품들이 바로 거실과 주방에 숨어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에어컨과 냉장고, 냉온수기 등이 눈에 띄는데요. 자, 그럼 줄줄 새는 전기 잡으러 출동해 볼까요? 특히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플러그만 꽂아놓아도 소모되는 대기 전력이 가정의 총 소모 전력의 약 6%를 차지한다는 사실. 외출 시 멀티탭 전원을 끄기만 해도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주방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제품인데요. 그렇다면 에너지 컨설턴트가 뽑은 전기 먹는 하마 베스트 3는? 냉온수기. 이 가정에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게 바로 에어컨의 그 대용량으로 인해서 대전력이 소모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24시간 가동되어 있는 전기 밥솥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지적한 대로 냉온수기, 바로 전기세를 높이는 원수가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제품을, 냉온수기는 장시간 집을 비울 시 코드를 빼두셔야 하고요. 전기밥솥은 평소 보온 기능을 꺼두고 먹을 때마다 데워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여름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은 희망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고 이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에어컨 필터를 보통 2주에 한 번 청소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실내 공기를 빨아들일 때 먼지, 벌레 등 각종 불순물이 필터에 부착하면 성능이 약해져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무심코 지나치는 습관들 때문에 버려지고 있는 전력.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월 10에서 11%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고요. 기상이변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까지 줄어들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기를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아주 절감했습니다. 금년 여름부터 전기를 많이 좀 줄이느라고 좀 노력을 해서 우리 가게의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또한 이곳 주민은 6개월 단위로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절약 실천이 우수한 회원에게 에코 마일리지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이 마일리지는 주택 관리비 차감이나 교통카드 충전,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답니다. 에너지를 함께 실천합시다. 우리 생활 속 모든 곳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 이제 전기는 공기나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범국민적으로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인 노력이 시급한 때.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대정전이 되는 그날을 말이죠. 우리 생활에서 이 전기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면 이 개인은 물론 이 사회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나부터라도 먼저라는 마음으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알찬 날씨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